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은 2단원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2단원 세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저승에 있는 곡간이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이해해보는 활동을 할 거예요. 질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이해해 보기도 하고 또 이야기의 어떤 구조, 발단, 전개, 절정, 결말의 구조에 따라서 글의 내용을 이해해 보는 활동도 해볼 텐데요. 우리 차츰차츰 조금씩 조금씩 이야기를 요약하는 과정을 단계적으로 배우고 있으니까 한 시간 한 시간 소중하게 생각하시면서 선생님의 수업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은 항상 기억하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봐야 한다는 거. 기억하세요?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야기는 저승에 있는 곡간이라는 이야기인데요. 이야기를 읽기 전에 이야기의 구조부터 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이야기의 구조는 크게 4개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발단. 발단은 이야기가 시작되는 부분으로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예상하는 단서 등이 소개가 되는데 주로 시작할 때 옛날에도 돼 있고요. 때는 1900 몇 년대입니다. 2000 몇 년입니다. 이렇게 어떤 이야기를 시작하는 배경을 좀 소개해주는 그런 것들이 소개가 되죠. 다음은 이제 전개인데요. 인물 간의 갈등이나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부분인데요. 갈등이 되는 원인이 소개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놀부는 가난한 흥부를 도와주지 않고 더욱 욕심을 부렸다. 이게 전개에 나오는데 결국 이 욕심 때문에 뒤에 가서 사건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갈등이 시작되는 원인이나 과정 이런 것들이 전개에서 주로 소개가 되는데요. 이야기에서 좀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하죠. 그리고 절정인데요. 절정은 인물 간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는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 이 절정에서 갈등이 갑자기 또 사라지기도 해요. 예를 들면 흥부가 부자가 되자 놀부도 제비를 붙잡아 다리를 부러뜨리고 강제로 박씨를 받았습니다. 이게 이제 긴장감이 점점 올라가잖아요. 와, 이제 놀부 벌 받겠다. 놀부가 이제 긴장, 우리가 이야기를 읽으면서 빠져들기 시작하는 바로 그 부분이 절정이 되겠습니다. 네, 결말은요, 갈등이 아예 사라지는 건데요. 쉽게 말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놀부가 썰은 박에서 도깨비가 나와서 놀부는 벌을 받고 흥부는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면 이제 결말이 지어지는 거죠. 그래서 발단, 전개, 절정, 결말의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글의 대표적인 구조인데요. 사실은 우리가 읽고 있는 글의 대부분은 전개와 절정에 해당이 되고 가장 앞쪽과 가장 마지막 쪽이 발단과 결말에 해당이 될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읽을 글이 바로 저승에 있는 곡간이라는 글이거든요. 그 저승에 있는 곡간을 오늘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발단, 전개, 절정, 결말 이 4가지 구조를 생각하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 글 읽기 시작할게요.
네, 글 다 읽으셨나요? 자, 그걸 다 읽으셨으면 발단, 전개, 절정, 결말의 구조에 따라서 발단에는 어떤 이야기가, 또 전개, 절정에는 어떤 이야기가, 또 결말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우리 좀 이따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글을 읽었으면 내용 파악을 해야 되는데 우리 질문을 만들어 볼 거예요. 우리 질문도 종류가 좀 있거든요. 첫 번째 종류의 질문은 일어난 사실에 대한 질문입니다. 일어난 사실에 대한 질문은 글을 읽으면 알 수 있는 질문이에요. 즉, 글에 쓰여 있는 내용을 질문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읽고 글 속에서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내용을 확인하는 질문이고요. 사실은 좀 친구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기도 하고 내용을 알고 있는지, 책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를 알아볼 때 많이 활용이 됩니다. 예를 들면 사건이 시작된 장소는 어디입니까? 사건 시작이 어디서 됐었죠? 원님이 어디에서 처음 나타나나요? 바로 저승이죠. 그래서 저승에서 시작되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일어난 사실에 대한 질문 여러분들이 조금 더 다양하게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추론하는 질문이에요. 선생님 추론이 뭐예요?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추론이란 글에 나타난 사실을 바탕으로 드러나지 않은 내용을 알아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질문하는 게 아니라 상상해서 질문하는 게 아니고 글에 무언가 나타나 있는데 이걸 통해서 다른 걸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인물의 의도 또는 상황에 대한 이해를 알아볼 때 많이 활용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질문을 본다면 이런 게 되겠죠. 원님은 왜 허름한 선비 모습으로 변장하고 덕진 주막에 갔을까? 중간에 나오잖아요. 그냥 원님 옷 입어도 되는데 왜 허름한 선비 모습으로 갔을까? 여러 가지 상상이 가능하겠죠. 근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아마도 원님이라는 것을 알면 그 덕진이라는 그 주막의 주인이 혹시 사실대로 대답하지 않고 거짓을 고할까봐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네, 추론하는 질문 뭔지 아시겠죠? 자, 이번에 세 번째 유형의 질문은 평가하는 질문이에요. 평가하는 질문이 뭐냐면 만약 뭐뭐라면 처럼 사실에 대한 가치 판단을 묻는 겁니다. 뭐 대표적인 질문이 이런 거겠죠. 당신이 만약 원님이라면, 당신이 만약 덕진이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의 다음 상황이나 상황이 바뀌었을 때 등 창의적인 사고력을 발휘할 때 많이 사용하는 질문입니다. 어쩌면 조금 수준이 있는 질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내가 덕진이라면 처음 본 사람에게 큰 돈을 빌려줄 수 있겠습니까? 보통은 뭐 빌려줄 수 없겠죠. 이유가 뭐겠어요? 저 사람이 누군 줄 알고 내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걱정할 수 있잖아요. 또는 뭐 나도 덕진이처럼 빌려주겠습니다. 뭐 큰 돈이 아닌데 어때요?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우리 3차시 내용 배웠는데 교과서 67쪽, 68쪽 활동 꼭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등교 수업 시에 검사를 하실 거예요. 반드시 기록하세요. 잊지 말고 기록하세요. 모두 안녕.